저는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과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회계학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업의 내부 임직원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저는 관리회계를 강의하고 있고요. 관리회계에서 기업의 성과평가, 보상제도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업의 직원들 중에서 MZ세대의 비중이 거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MZ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들은 보상, 그리고 보상의 공정성 이슈가 MZ세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넘쳐나는 기업 성과급에 관한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그런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1000%,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연봉의 50%에 추가 기본급 3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는 기본급의 4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쉬쉬하던 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이제는 정말 대중의 핫한 관심사가 되는 이 생경한 풍경의 시작은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논란의 도화선은 한 4년차 직원이 2만 9천 명에 달하는 전 임직원한테 보낸 이메일이었죠. 이 직원은 공개적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가 이게 뭐냐, 성과급 산정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러한 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지급 규모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이 성과급 논란의 핵심은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됐는데 성과급이 작년이랑 똑같았다, 이거였죠. 네, 처음에 회사의 대응이 좀 문제가 있었죠. 논란이 커지자 사내 게시판을 이틀 동안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봉합이 되기는커녕 점점 커지니까 그때부터는 회사가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해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해명문이 문제였습니다. 이석 CEO는 이 해명문에서 오해하지 마라. 우리 회사 성과급의 재원은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영업이익이 아니고 경제적 부가가치 EVA의 20%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EVA는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세금을 빼고 주주와 채권자들의 몫을 다 뺀 다음에 그래도 남는 이익, 초과이익의 개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됐는데 성과급이 똑같은 이유는 작년에는 성과가 좋지 않아서 공식대로 하면 성과급을 줄 게 없었지만 동기부여를 위해서 특별히 준 거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공식대로 준 건데 정말 우연히도 그 금액이 똑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상대로 논란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석희 CEO가 경제적 부가가치 EVA가 아닌 영업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앞으로 성과급을 산정을 하겠다라고 노사 합의를 하면서 비로소 논란이 잦아들게 되는 거죠. 조직의 기성세대 그리고 X세대 구성원들은 성과급을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시의 의미로 바라봤습니다. 조직이 쏘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MZ세대에게서는 성과급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 조직과 내가 하는 1대1의 거래로서의 의미가 훨씬 뚜렷합니다. 이 MZ세대는 지금 우리가 세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직의 기존 세대, 이 86세대 그리고 X세대들과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의 임원 그리고 이 관리자급의 기존 세대들은 당혹스럽죠.
하지만 싫으나 좋으나 이 밀레니얼과 G세대와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에 따르면 MZ세대가 한 1,700만쯤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국내 인구의 한 34%쯤 되는 건데 대략 그 자료를 조사해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의 한 50% 수준이다. 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75%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MZ세대를 조직에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선호, 가치체계, 욕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MZ세대가 원하는 이 공정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이 MZ세대의 공정은 철학적인 거창한 뭔가라기보다는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달라는 매우 실용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MZ세대 굉장히 불안합니다. 세계화 정보화를 처음으로 동시에 체험한 가장 능력 있는 세대라고 일컬어지지만 또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다라는 예측도 팽배하죠. 자, 베이비 부머들 대학을 졸업할 때 1970년대 중후반쯤 되겠죠. 그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0%에서 15% 두 자리였습니다. 저는 X세대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대학을 94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경제 성장률이 9.3%,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파이가 커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MZ세대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85년 이후 출생자가 대학을 졸업했던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MZ세대들이 보기에는 기성세대와 달리 미래가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근로소득의 가치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만인의 부러움을 샀던 억대 연봉자도 근로소득으로 집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MZ세대로 하여금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과정에 이제 몰두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찾아낸 레토릭, 즉 수사가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는 이 공정으로 상징되는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대비 보상 관계, 이 두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도 혐오하고 배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이 시험에 의한 능력주의를 선호하고 부당한 부모 찬스는 혐오하고 또 현 정부의 사회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다른 일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 따위는 없는 거죠. 자, 공정에 그토록 민감하고 공정을 그렇게 원하는 그들의 속내에는 나는 기성세대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MZ세대에게 직장에서의 보상이란 뭘까요? 본인이 제공한 시간, 노력,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대가고 이 교환 관계를 공정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둘러싼 그 수많은 논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말에 서울 메트로에서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를 했죠. 자, 그때 정규직 취준생들이 그야말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입학한 대학에서 학점 경쟁을 통해서 얻은 높은 학점에 더해서 무시무시한 경쟁률의 공채시험 그리고 다단계 면접을 뚫고 나서야 달성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상을 요구하는 이 교환 비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당한 노력 없이 대가를 수취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면 전환,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무임승차의 극치고요. 불공정의 극치가 되는 거죠. 자, 이들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화이트칼라 MZ세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특히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고교 시절의 학력평가제도 그리고 대입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살아온 과정은 한마디로 연속된 토너먼트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요약되는 토너먼트는 이들의 성장 과정 내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요. 보장된 미래에는 없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수시를 흔히 일상이 평가인 전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일상이 평가가 된 상황에서
이 피평가자인 학생들은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사에 의한 자신들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자, 교사의 자신들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공받으면서 이의 제기에 익숙해집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죠? 자, 86세대나 저 같은 X세대들은 그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뚫었죠? 시험 한 방으로 뚫었습니다. 자, 근데 이 MZ세대들은 뭐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쟁이 시작되고요. 경쟁이 또 다단계로 진행이 되고 경쟁의 강도 역시 굉장히 지속적이고 높은 강도로 이루어진 평가를 거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런 그 학창 시절을 보낸 MZ세대들은 뭘 느꼈을까요? 아, 공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시스템의 공정성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느꼈겠죠.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보다 못 사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 요걸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MZ세대들의 화두가 뭔가요? 키워드가. 경제적인 자유, 파이어족. 자, 이런 말들이 화두잖아요. 자, 이들은 빨리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종잣돈이죠. 자, 근데 시드머니를 어디서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당장 써야 되거든요. 그죠? 주식 마켓은 항상 핫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들어오는 종잣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종잣돈은 보통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서 오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최대한 땡겨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사모삼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사모삼, 조사모사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MZ세대에게는 조사모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당장 아침에 4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약속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 줄 리뷰는 MZ세대의 공정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다른 표현이다. your head